먼저 범죄 조직에 속아서 일주일 동안 원룸에 스스로를 가두고 거액을 보내려던 남성이 가까스로 위기를 탈출했다고요. 네, 지난달 29일 대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지인과 연락이 잘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달서구의 한 원룸에서 40대 A씨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A씨는 일주일째 원룸에 숨어 지내며 일명 셀프 감금을 한 상태였는데요. 알고 보니 수사기관을 사칭한 조직으로부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보호 관찰을 위해 원룸을 단기 임차에 들어가 있어라라는 말을 듣고 감쪽같이 속은 것입니다. A씨는 범죄 조직이 보낸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서 이미 휴대전화까지 해킹당한 상태였는데요. 심지어 전문직 종사자였던 A씨는 10여 년간 모은 주식 등 전 재산 18억 원을 범죄 단체에 막 송금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설득한 끝에 그제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A씨는 그동안 미리 챙겨온 식료품으로 끼니를 때우며 가족에게도 상황을 숨겼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이렇게 구속수사나 보호관찰을 구실 삼아 피해자를 외부와 단절시킨 뒤 마음대로 조종하는 피싱 범죄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수사기관이 돈이나 특정 장소 점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야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이른바 셀프 감금 상황에 놓일 뻔했던 피해자가 경찰 전단지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숙박업소입니다. 한 남성이 통화를 하면서 전단지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이 전단지는 인근 경찰서에서 직접 붙인 보이스피싱 예방 포스터로 수사기관은 투숙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전화를 받고 있다면 보이스피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남성은 자신이 경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숙박업소에 투숙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었는데 전단지를 보고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남성은 숙박업소 사장에게 조용히 전단지를 손으로 가리켜 신호를 보냈고 이를 알아차린 사장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남성이 투숙하기 직전에 사기임을 인지해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를 혼자 숙박업소에 머물게 한 채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돈을 갈취하는 셀프 감금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해 7월 암투병 중이던 홍희준 씨 어머니는 카드 배송 기사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 카드 시킨 적 없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당신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안내받은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가 시키는 대로 앱을 설치했는데 바로 원격 제어 앱이었습니다. 은행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예금 5개가 문자로만 10분 만에 해지가 됐거든요. 인증서도 발급을 하고. 이후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람들로부터 차례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자산 검수가 필요하단 말에 30회에 걸쳐 16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최근 부쩍 증가한 카드 5배송 빙자 수법입니다. 지인이나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사칭형, 카드 배송이나 채용 빙자형,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다는 대출 빙자형까지 신종 수법은 계속 등장합니다. 대출 기록을 전부 다 삭제해드리고 신용도를 회복해드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단은 선생님 800만 원 한 번, 1,450만 원 이렇게 처리할게요. 최근엔 치밀한 각본에 따라 피해자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해 일상을 보고하게 하고 반성문까지 쓰게 하는 가스라이팅 수법으로까지 진화했습니다. 속된 말로 빨간 줄이라고 들어보셨죠?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이 될 때 언제든지 약식사를 청해를 하고 구속사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커리어 다 내려놓고 가서 범죄자들이랑 같이 같은 밥 먹으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냐 이러면서 완전 엉엉 울면서 이제 죄송하다고. 숙박업소에 들어가 보안을 지키란 지시에 셀프 감금까지 속출합니다. 사정 받으려서 임시보호관찰로 돌리면 숙박업소에서 할 수가 있다. 올 들어 7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4,700여 건, 지난해 대비 25%나 늘었고 피해액은 7,766억 원으로 약 2배로 늘었습니다. 특히 정보 활용에 능한 30대 이하 피해자가 절반 이상일 정도로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SBS 하정현입니다. 지난달 대전의 한 모텔. 경찰관이 한 객실문을 두드리자 20대 여성 A씨가 방에서 나옵니다. 경찰관인데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된다고.
극구 거부하시고 여자친구가 수사관이라는 사람과 통화하더니 전날부터 모텔에 들어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남자친구의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근데 경찰이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A씨에게 핸드폰 제출을 요구하지만 여성은 완강히 거부합니다. 앱 깔아서 거기에 뭐가 깔려있나 한번 확인해보고 갈게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안 팔렸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40여 분간 긴 설득 끝에 건네받은 핸드폰에는 정보를 빼내는 등 원격 제어가 가능한 악성 앱 3개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연락을 받았으며 가짜 수사 서류를 보고 겁에 질린 채 그들의 지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 중인 특수사기 사건에서 A씨 통장 계좌가 발견됐다며 혼자 있을 곳에 가서 대기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바로 구속한다고 겁박당한 겁니다. 결국 A씨는 혼자 모텔에 들어가 20여 시간 머물면서 피싱범들이 시키는 대로 공기계를 구입해 원격 제어 앱까지 다운받아 실행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피싱범들이 가스라이팅을 일삼으며 피해자를 고립시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수법이 횡행한다며 수사기관은 절대 보안을 이유로 새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제3자와 차단된 상태에서 생각을 할 수 없게끔 당장 내가 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법률적으로 강한 처벌이나 처분을 받지 않을까. 악성 앱이 이미 설치됐다면 112 경찰에 전화해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될 수 있어 의심이 들 땐 경찰서로 직접 방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JB 김소영입니다.